Louise, Louise, what you trying to do? 그냥 얼핏 한 20년 되는 거죠. 20년이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일단 주제가 뜸입니다. 쑥뜸. 쑥뜸. 인산 쑥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냥 쑥뜸이라고 안 하고 인산 쑥뜸. 쑥뜸도 여러 가지 있죠. 조그만 것도 있고 간접도 있고 뭐 인산 쑥뜸이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 인산 쑥뜸이 어떤 것이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영상을 통해 목숨을 마칠 때까지 원하는 바는 충효요. 평생의 소망은 인류를 구제하는 일이라. 이 말은 인산 선생님의 사상을 가장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마늘과 쑥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놓친 후라서 치료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인산 선생님은 쑥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혈자리 위에 쑥을 놓고 태우는 직접구와 직접 살을 태우지 않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쑥을 태우는 간접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생명건강과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인산 선생님 둘째 아드님이세요. 그렇지만 인산의학 계승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늘 인산의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김윤세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교육을 받으면 매 안 졸리다가 꼭 앉아서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졸려요. 그리고 또 이 몸이 또 저기 자꾸 깝깝하고 그래 1박 2일 동안 내일도 또 2번 이 강의가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앉아 있어 보면 이 좀 지루한 감도 들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참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거나 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또 나의 지식의 잣대로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또 터득하고 한 그 지식의 잣대로 이 인산의학 아주 지혜로운 분이 80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 사심 없이 세상의 인류 건강을 위해서 제시한 방법인데 오로지 감사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내 생각엔 아닌데 왜 세상 사람 99.9%가 소금이 해롭고 짜게 먹으면 해롭다는데 왜 인산 선생만 딱 지구상에 한 분만 죽염을 퍼먹으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딴 의료인들은 역대 3000년 동안 쌀알만한 뜸을 떠서 까짓 뭐 그건 하루에 100장도 뜨는데 인산 선생님의 또 밤풀만하게 큼직하게 떠라고 해가지고 한번 떴다 하면 뭐 비명소리 막 들립니다. 그런데 작게 뜨다가 크게 뜨는 거니까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의료 방식과 처방과 약과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 철학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재면 이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자께서 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자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노자는
대롱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미리 그런 선입견이나 자기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다른 것을 비교 분석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오로지 더욱 헷갈릴 뿐입니다. 제 얘기 들어봐야 의혹만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 낭비만 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마음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려고 마음먹었지만 더욱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귀는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완벽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들으니까 광양에 꽃 소식이 벌써 들리더라고요. 광양에 주로 많이 피는 게 뭐죠? 네, 매화죠. 그리고 아까 저 진주에서 떠오다 보니까 또 산수유가 벌써 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의 의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글 쓰고 말하고 하기 시작한 것이 197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38년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1986년에 드디어 세상의 모든 의료 체계와 균형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름만 있거나 뭘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의료 체계들을 송두리째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또 바꿔나가는 그런 저술이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1986년 6월 15일입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우리 아버님의 구술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하고, 또 애초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신문 기자가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 일생의 목표는 우리 아버님의 저 훌륭한 의술을 전 세계인에게 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상과 또 저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이제 약과 처방들을 활용하는 여러분 같은 그런 고객 가족들이 20만 가정이 됩니다. 약 한 80만 명 정도 되죠. 참 30년 전에 비하면 상전벽해와 같고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만큼 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데 그 중에 20만 명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이 빠르고 또 선구자적이고 생각자적인 그런 정신이 있었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저희 선친의 의술 세계를, 인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쓸 때 제목을 고민하다가 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더니 아버님께서 약이라고 하면 세상에 흔한 일반적인 약과 내가 이야기한 약이 다른 줄을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퍼뜩 떠오른 게 아버님께서 직접 붙이셨던 구세신방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귀신신자를 붙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신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고 이렇게 붙였는데, 대부분 신약이라는 책은 첫자부터 끝자까지 제가 다 제 손으로 쓴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은 아버님이 해주셨고
그 사상과 철학은 아버님 머릿속에 가슴속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 모든 기록은 이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동아라는 잡지에 보면 김학순의 서재에서라는 제목을 달고 세상을 바꾼 책 이야기라고 이렇게 쭉 연재가 됩니다. 거기에 공자의 논어도 나오고 이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그 장본인이죠. 그런 책들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신의 이 우주관에서 과학적 우주관으로 바꾸게 한 그 장본인이 코페르니쿠스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해서 신중심 우주관이 과학적 우주관으로 바뀌고 서구의 과학혁명을 주도해서 200년 동안의 과학혁명이 완성되게 하는 기폭제가 된 책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생략하고 몇 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라서. 그런데 86년 6월 15일 날 이 세상에 등장한 신약이라는 책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세상이 병을 고친다. 세상 모든 의료체계가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병을 쫓아가서 때려잡아요. 어떤 병은 맞는 것 같잖아요. 병을 공격해서 죽여서 없애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 99.9%가 다 맞다라고 해도 그런 것처럼 느껴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병을 공격해서는 절대 우리 몸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감기가 걸렸을 때 아주 우리 4,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전통과 그 전통 속에 담긴 지혜로운 방법은 뭐였습니까? 뭐 땀을 낼 수 있는 걸 마시고, 저는 주로 뭘 쓰냐면 죽염이나 죽염 간장을 이 위스키 잔에다가 반 해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딱 맥주컵에다가 그걸 넣으면요 아주 짭짤합니다. 그거 2컵 딱 마시고, 그러니까 양주잔 한 잔에, 그러니까 약 40ml 되죠. 양주잔 한 잔에 맥주잔 거기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2컵을 마시고 뜨거운 방에 가서 땀을 푹 내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감기를 물리치는 건 딱 반나절 걸립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야, 감기 걸리면 감기약 약방이 흔한데 그 뭐 한다고 그 간장을 퍼먹고 솜을 퍼먹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가지고 대꾸도 안 합니다. 그다음 또 뭐라 하면 팍 뭐라 해버려요. 그저 모르면 입 닥치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버리면, 제가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모나가지고 형제간에도 뭐 이렇게 늘 잘 그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강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간 이 땀을 낼 수 있는 걸 마시고요. 땀을 푹 내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숨이 깝깝해서 그건 너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의학계에서 이제 다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아주 문서상 정확히 했던 사람이 요코하마 병원의 원장을 지내던 이 노부시론가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책에다가 정확하게 썼는데,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6% 저하되고, 체온이 이 정상 체온에서 1도 올라가면 면역 기능은 40% 향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거기에 우리 인체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입을 덮고 땀을 내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감기 걸리면 몸에 열이 납니다. 몸에 열이 왜 날까요? 지금까지 세계 모든 의료계에서는 한국 전통의학 빼고는 열이 나니까 우선 해열부터 시킵니다. 맞는 것 같죠? 열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맛이 간 몸이 아니에요. 변질되고 부패되고 숨만 쉬는 송장 같은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열에 대단히 약합니다. 아무리 지독한 암세포도 섭씨 43도씨 이내에서 모조리 다 전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요코하마 병원의 그 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히포크라테스 얘기를 빌려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병,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 어떠한 약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온열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고치지 못하면 그것은 불치병이다 라고 했는데, 서양 의학 비조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음식으로 병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저희 선친 인산 선생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온열 자극요법도 그분이 얘기한 거는 주로 40도 전후에 그 온열요법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희 선친이 중앙과 단전에 쑥뜸을 뜨게 해서 몸에 받는 온열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 열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부에 닿는 온도는 섭씨 100도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뜸불이 타는 중심부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섭씨 7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 몸에 온전히 다 그대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 방어를 하고 위험하지 않게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피부에 닿는 온도가 대략 200도 전후가 되는데, 그럴 적에 그 밑에 콧구멍으로 들어간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걸 경락이라고 해요. 피가 흐르는 통로를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혈관, 경락 이런데 세계 모든 의학이 신경, 혈관, 다른 조직은 다 아는데 세포도 경락은 깜깜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래도 미국 의사들, 독일 의사들은 경락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의료진들은 벌써 사람 몸에 있는 365개의 경혈을 사진까지 찍는 과학적 성과를 이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의료진들한테 경락이라는 게 뭐고 경혈이 뭡니까? 라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는 거니까 그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거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려 합니까? 라고 하고, 그거는 없는 겁니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형성된 전통의학, 한의학, 동양의학 이론을 전면 무시해버립니다. 그 대가는 대단히 골치 아픈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경락을 다스리는 게, 질병 다스리는 거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안 좋은데 주물러만 줘도 좋은 게 경락 주무르는 거지 혈관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근육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락 마사지라고 하지, 근육은 뭐 뭉친 거 좀 풀어주는 정도지 대부분 눌러서 편하고 침을 놔서 편하고 뜸을 떠서 소통되고 하는 모든 그 공통 분모에는 경락과 경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월남전이 저런 전쟁이 나면 포탄에 맞아가지고 팔다리 날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출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긴급히 후송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지혈하고 해서 살려내죠. 자, 팔다리가 날아가도 사람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그 사람은 안 죽는데, 여러분 소림사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는 뭐 부산 범어사만 해도 무술의 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양익 스님을 비롯해서 아주 천하 고수들인데, 그 무술의 고수가요, 사람 몸에서 머리나 이런데 또 이런데 또 팔만 해도 그렇습니다. 급소를 탁 눌러가지고 한 3분 갈 거 없습니다. 피가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창자가 터진 것도 아닌데 외상은 거의 없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이 경락이에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뭡니까? 흥부가 기가 막히면 뭐예요? 뭐 먹다가 뭐 먹은 게 체한 얘기인가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놀래가지고 흐르던 기가 놀래서 멈춘 겁니다. 기가 막히면 기가 끊어져서 기절하면 혼절해버려요. 그 상태 조금 있으면 사망합니다. 이렇게 기의 흐름이 끊어지면 즉사하는 건데, 이 기가 도는데 혈관처럼 꾹 누르고 있으면 그게 정체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 뇌의 그 세포들이 다 죽고 바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명에 대단히 빠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락을 전혀 모른 채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의술을 알리기 위해서 주경을 하다 보니까 소금을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허망하고 제일 한심하고 이주일 코미디는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미디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더 웃기다고. 그런데 공감 안 됩니까? 진짜 국회의원이 이주일 코미디보다 훨씬 더 웃겨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소금 모르는 사람이 음식한다고 음식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심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먹을 수가 있습니까? 쟤는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숟갈 넣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또 그러기만 하고 그 주인 불러가지고 이 집에서 제일 짠 간장, 소금, 젓갈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좀 가져오세요. 그 젓갈 같으면 젓갈 짜다가 안 먹는데 글쎄 안 먹지 말이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갖다 주세요 해서 나는 그 반찬은 하나도 손도 안 됩니다. 젓갈하고 밥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미 싱거울 대로 싱거워졌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싱겁습니다. 요 근래에 어디 외국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싱겁게 먹던 일본도 가면 무지하게 짭니다. 독일 같은 데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짜. 제가 이제는 미국 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짠지. 심지어 비스켓이 과자도 무지하게 짭니다. 그거 맥주 한잔 해야지.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싱거운데도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라면 야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주인 왜 이렇게 짜요 이게 이러고. 참 아까도 제가 검찰시청장 만나러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제 소금장수하니까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검사님들은 공공의 적이 범죄자죠. 도둑놈 사기꾼. 우리 소금장수가 볼 적에는 공공의 적이 딴 게 아닙니다. 싱거운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소금장수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모르고 음식을 한다. 음식할 줄 모르는 인간일수록 또 뭘 많이 합니까? 음식 싸소리 안 들으라고
설탕과 조미료를 찾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데 위정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아직도 자다가 봉창 누리는 소리에다가 100년 전에나 불렀을 법한 이미자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아득한 옛적에 흘러간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뭐 교회 다니시거나 뭐 절에 다니시거나 가릴 것 없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사시려면 첫째 나부터 엄청 짭짤하게 먹고, 싱거운 얘기하는 사람들 이봐, 싱거운 소리 그만해, 알았어? 이렇게 좀 해서, 달래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짭짤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건강한 뒤에 그 다음에 일본 놈들도 좀 뭐 아베 같은 놈 봐서는 안 가르치고 싶은데, 걔도 나머지 또 착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좀 건강하게 살게 해야지. 지금 저 후쿠시마 저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일본 완벽하게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내에 일본은 전멸 위기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그게 터졌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히로시마 원폭보다 수천 배 위험한 것이 지금 막 잇따라 터지게 되어 있는데, 소위 일본을 지배하는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총리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세력들이 그래서 어디죠? 카톡 그런데도 많이 나왔죠, 그거. 일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그리고서 계속 나왔는데, 총리가 뭐라 해도 비밀로 하고 안 줘버립니다, 정보를. 그래서 이 세상이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세월호 때문에 봤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기관들, 대한민국의 국민들 할 것 없이 안전 불감증은 역사상 최고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이냐 내일이냐, 그 싱크홀 그 텔레비 봤잖아요. 길 가다가 멀쩡히 가다가 쑥 떨어지는 거 이게. 봤더니 그 밑에 그 배수관이 파져가지고 그게 흙을 씻어 내려가지고 이만한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걷다가 푹 들어가고 차가 가다가 푹 들어가버리고, 그게 수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만 해도. 그래, 이루 말할 수 없이 위험한데, 그런데 간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매일 룰루랄라 이러고 다닙니다. 야, 그건 간이 큰 게 아니라 맛이 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덜 먹으니까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데, 뭐 여러분께서는 일단 인산의학을 또 받아들이시고 관심이 있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가서 인산의학 좋긴 좋은데, 뭐 누구 뭐 소녀한테 그래요. 산수유 남자한테 좋은데 직접 말로 할 수도 없고, 요러고도 산수유 무지하게 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누라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마누라 이러다가 요새 또 뭐 구호가 달라졌던데, 그래가지고 참 잘 아프다마는 여러분께서 그냥 그걸 뜨뜻미지근하게 알지 말고, 그냥 인산이야기 좋긴 좋은데 이러지 말고, 뭐가 좋고 세상의 의료 이론과는 어떤 것이 다르고, 내가 해보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 그대로네, 이렇게 체험과 경험을 해서 내 경험을 나만 가지고 혼자 이불 속에서 웃지 말고, 이웃 사람들, 암, 난, 치병, 괴질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란 말이죠. 그리고 길 안내를 해주시면 그들에게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줬지만 그들에게는 절망과 자포자기, 그 암울함, 그 속에서 한 줄기 서강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기사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말 할 때 보면 꼭 그 말이 떠올라요. 뭐 늘어갈 때 마음하고 넣고 나서 마음하고 다투리다. 저도 그래요. 급하면 고속도로에서 뭐 야 차 좀 세워 이래가지고 뭐 저쪽 숲속으로 들어가서 뭐 갈 때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급하게. 근데 뭐 그 딱 영국 신사처럼 딱 손잡고 나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건 사실이고 뭐 그런데 뭐 목구멍에 포도 치는 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가서 만날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뭐 이리저리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자꾸 바쁜 일에 파묻혀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뭘 그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절망 속에 살면 내가 그들에게 꼭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과 체포자기 속에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던 그 시절 생각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지. 길 안내를 해줘야지. 내가 끌고라도 인상과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바쁜 일상에 휘말리면 그 시간 못 냅니다. 큰 마음 먹고 벼르고 벼러도 그래 어떤 분들은 벼르고 벼르다가 3년 벼르다가 왔다. 1년 벼르다가 왔다. 또 한 5년 벼르다가 어떻게 간신히 그냥 왔다. 또 뭐 올라 하다가 못 오고 그런데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왜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급해서 또 뭐 여기 확실히 물어보고 해야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인상의학을 벌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첫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거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만고불변의 진리가 거기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도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라.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병을 쫓아갈 것인가 다른 쪽으로 반대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자, 감기 걸렸을 적에 우리 몸에 자연 발생적으로 열이 올라요. 열이 한 40도 전후 오르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래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차원의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세계 모든 의학자들이 급히 해열제와 항생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는 99% 맞다라고 하는 의료가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지난번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맥켈란 박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 섭취 분량을 왜 공공정책에서 제한을 하고 줄이라고 하고 이러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소금이 나쁘다고 하는 잘못된 가설에 근거해서 소금 섭취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만고불변에 딱 하나 정확한 건 뭐냐? 사람마다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뇌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정책이 아니라 사람마다의 뇌가 소금 섭취량을 비롯해서 수분 섭취량, 음식 섭취량 그 사람 뇌가 판단하는 문제지 왜 유독 소금 섭취량만 공공정책에서 몇 그램 이하로 먹어라. 여러분 그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의사들은 소금을 어느 정도 이상 먹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 성분이 뭐지? 이래가지고 야 인삼을 인삼이 하는 인삼이 효과 나는 성분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냥 몇십 년 연구해가지고 결국 밝혔는데 뭡니까? 사포닌 성분이 그렇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포닌 성분이 인삼이나 산삼보다 훨씬 많은 게 오가피예요. 그럼 오가피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가피가 산삼보다 더 좋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삼보다 더 좋다고
어떤 성분이 더 많다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 성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석과학 입장에서는 언뜻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런 거하고는 달리 거기에는 첫째, 배합의 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배합의 묘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청강수라고 하는 염산액이 있습니다. 마시면 어떻게 되죠? 청강수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합니다. 또 한 병, 양잿물 한 병 있습니다.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갑니다. 그러면 염산에 청강수하고 양잿물을 두 개 섞어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소금물입니다. 그 무서운 독극물 두 개가 붙으면 지네끼리 이 기란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독성작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구리, 인 이런 인체 필수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식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입니다. 저렇게 좋은 만병통치약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소금이 해롭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과연 정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소금 먹으면 곤란합니다. 유럽 소금 그대로 먹으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호주 소금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대한민국 천일염 여러분 식상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천일염의 한 절반 정도 미네랄을 갖춘 소금이 지구상에 프랑스의 게랑드염만 대한민국 천일염의 절반 정도 원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저 강남의 부자들 강남 스타일 소금 섭취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천일염보다 1000배 비싼 프랑스 게랑드염을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어요. 우리나라 소금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나라 소금은 믿을 수가 없고 또 주경은 모르고 이러니까 그 비싼 돈 주고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게 강남 스타일의 소금 섭취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전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표준협회에서 저희가 한국의 100대 명품에 드는 대기업 30개, 중소기업 70개 중에 100개 기업 중에 이제 선발된 우리나라 명품 전체에서 기업들 300만 개 기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명품이 뭐냐라고 표준협회랑 작업을 해서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인산주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계 국제 무대에 나가도 자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히든 챔피언으로서 자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기 지구상뿐만 아니고 화성, 목성, 금성에 염전이 있다면 소금 장수들이 있다면 그 소금까지도 우리가 경쟁에서 단연 1등으로 평가받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해봅시다. 그래 국가돈 들여가지고 그 말보로라고 하는 소금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그거하고 프랑스의 게랑드염하고 우리 인산주겸하고 세 개를 수십 가지 항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실험하고 비교 분석하고 최종 결론 인산주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거기다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만 값이 좀 높다. 그래서 A신권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이런 여기다가 뭐 프랑스 게랑드염이고 인천 서해안 천일염이고 정제염이고 물 타서
공장 가서 보셨죠? 철근을 뚝 담아놓으면 어떤 소금은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1일 이내에 벌겋게 녹이 쓸어버립니다. 소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9번 법제한 그 주계무의 경우에는 철근을 넣어놓고 지금 현재는 5년 지났어요. 녹이 전혀 안 씁니다. 그건 항산화 효과가 아니라 환원력 효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환원력을 가진 물질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주겸이 최고고 주겸과 거의 근접한 것이 또 하나 천연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독사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못 쓰잖아요. 근데 최악의 폐암 말기 환자는 독사독을 하게 되면 암독과 독사독이 맹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 실험 600g 내지 1200g 범위 내에서 자기한테 맞는 양을 하면 됩니다. 끓여 먹어보고 처음엔 600g 하다가 뭐 900g 하다가 늘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마리 끓여 먹고 또 한 마리 끓여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이 옷의 굉장히 무서운 독이 암난치병 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옷 속에 들어있는 매우 강력한 산화 환원력이 사람 몸을 산으로 아주 기울었던 체력이 이렇게 기울었던 것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환원입니다. 원래 제자리로 해놓는다. 우리가 왜 살에 피가 났어요? 뭐 그때 리포트 대사기 했잖아요. 이 조직이 손상됐는데 그거 이제 뭐 수술하고 했습니다만은 꼬매고 했는데 사실 그 꼬매도 회복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상처 나서도 내비두면 세포가 새로 나와 다 살아나잖아요. 이런 힘이 자연 치유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복원력, 환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옷이 지니고 있는 환원력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주겸이 지니고 있는 환원력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뭐 암벽 등반하고 빙벽 등반하다가 허구한 날 다쳐서 피가 줄줄 나오는데 옥도전기 한 번 지금까지 바른 일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가루, 주겸가루 갖고 있다고 내가 확 뿌려요. 살점이 막 툭툭 떨어져 나고 하는데 그다음 뿌리 얼마나 아파요. 막 따가워서 그냥 방방 뛰죠. 그러면 피가 또 밀고 올라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또 뿌려요. 또 피가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 또 조금 이따 왕창 뿌리고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분 지나면 지혈되고 나중에 이제 등반 다 끝나고 내려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술 먹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냥 두는 것보다 주겸을 하게 되면 뿌리게 되면 지혈, 소독, 봉합, 살균 5만 거 다 돼가지고 불과 대여 시간 뒤에 아무 문제 없이 세수하고 술 한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아무는 거는 저것이 우리 아버님의 표현대로는 사향의 효과, 그 다음에 마늘은 산삼의 효과, 그 다음에 주겸은 사향의 효과, 응담의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 천정산삼, 그 다음에 응담, 사향, 응담, 사향 잘 모르시죠? 하여간 지구상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한국 고무슬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응담, 산삼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산삼이라고 불리고 유통되고 하는 거 99.99%가 모조리 기른 산삼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는 그 10만원 주고도 안 사고 5만원 주고도 안 삽니다. 왜? 천정산삼이라고 하면 이만한 거 한 뿌리 5억도 달라고 하고 3억 달라고 이럽니다. 도대체 몇 배 차이 납니까? 지리산 검술개 웅담 이만한 거 있잖아요. 한 보. 그거 한 3억 5억 안 주면 구경도 못해요. 그거.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웅담 그거 하나 2, 30만원 15만원 다 삽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약효가 비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리산 설악산의 곰슬개는 소위 웅담이라고 불리는 저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냥꽂이만한 거 하나 떼먹으면 간경화 환자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고 지금 또 법으로 공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설모 사람도 못 잡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약들이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웅담 사양의 효과를 그대로 지닌 저 주경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산삼의 효과를 지닌 마늘, 또 껍질째 구워서 주경을 찍어서 먹으면 되고, 이것이 바로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산 농림축수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우리 가족의 몸의 암, 난치병, 폐질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자꾸 이 의학하고 저 의학하고 비교하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만 거꾸로 얘기하시냐 이러고 의문을 가지고 의욕만 커지고, 이래서 시간 낭비하고 병을 키워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냐 이 말이죠. 뭐 영락국에 조금 일찍 가면 상주입니까? 또 뭐 간대돼서 가야지. 그 뭐 일찍 간다고 해서 저기 경쟁해가지고 일찍 간다고 해서 뭐 상 받고 칭찬받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120세 천수를 다 누리도록 이렇게 하시되, 인산의학의 저비용 고효율, 음식물을 약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신 충분한 양을 그 기간 내에 먹지 않으면 별달리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을 먹으라는 그 한마디 말이 바로 배 터지게 먹으랍니다. 저한테는 뭘 물으면 또 우리 아버님 또 18번이라 이제 전매특별라 저는 여기다 하나 가득씩 매일 드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9번 주겸이 아닌 다른 소금을 여기다 하나 가득씩 매일 드시라고 하면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소금 그런 식으로 먹으면 사망 확률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뭐 며칠 안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즉각 토합니다. 토하지 않는 건 전부 설사시켜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지나치면 모조리 설사합니다. 적당량 먹으면 소화됩니다. 많이 들어가면 설사, 더 많이 들어가면 바로 토합니다. 그래 독극물 응독자살한 사람 병원에 가면 소금물부터 먹이잖아요. 토하게 하려고. 그런데 음식물을 이용하고 한국산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쑥뜸입니다. 이제 쑥뜸은 제가 인상의학의 핵심이 되는 개요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내일 오전에 김정호 이사가 저기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 뜸자리도 뭐 표시해드리고 할 텐데 그 쑥뜸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또 홍순진 부원장께서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한 번은 한 3년 내리 뜬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한 이런 경험자들이 쑥뜸 얘기를 여러분께 충분히 해드릴 것이고, 또 쑥뜸 얘기를 미흡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다 못 드리고 인상의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드렸는데, 신약책 제25장 연구법의 신비를 보면 쑥뜸을 왜 떠야 하는지, 왜 5분 이상 타는 뜸을 떠야만 어떤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 폐질, 심지어 불구까지도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는지, 그런 이유와 기전과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또 읽고 스스로 파악하고 터득된 뒤에 뜸을 떠야지, 모르고 첨벙 뛰어들면 엄에 나중에 이 소리 하고는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시골 물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아주 맑은 물은요, 이 돋보기 효과 때문에 낮아 보이잖아요. 얕아 보이잖아요. 미련한 삶일수록 아이고 여기까지 끝하고 쭉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사람 살려 소리 납니다. 그게 얕은 줄 아는데 무지하게 깊어요. 아주 맑은 물은. 이 쑥뜸이라는 거 모르고 그까짓 거 뭐 다들 떴는데 그까짓 거 나라고 못 뜨겠냐 이러고 첨벙 뛰어들어서 뜨면 바로 그냥 엄에 사람 살려 이러고 그 다음에 못 뜹니다. 겁나서. 뜸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산 쑥뜸 한번 뜨다가 못 뜨면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드셔야 돼요. 시로라기처럼 조그마하게 15초, 20짜리 비벼서 놓고 처음에 놓으면 이게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침 딱 발라서 이렇게 딱 놓고 불 살짝 해서 또 청양고지가 닿으면 이게 딸려 올라옵니다. 싹 붙여가지고 뜨고 또 제 위에 뜨고 하다가 계속 한 3일 일주일 뜨다 보면 견딜만 하다가 전혀 안 뜨겁습니다. 안 뜨거울 때는 좀 크게 떠도 모르고 뜨겁지가 않으니까 풀풀 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잠이 들지는 않지만 그냥 견딜만 한 정도는 다 옵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런히 뜨게 되면 그 쑥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은 뜸은 이 경혈을 자극해서 이 다른 데 있는 오장육부에 약간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데 인산쑥뜸 5분 이상 타는 뜸은 그게 아니고 아주 깊숙이 숨어있고 깃들어 있는 독성 물질을 전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뜸자리로 그 무서운 독극물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다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5분 이상 타는 뜸이 아니면 온전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 타는 뜸을 뜨라고 했지 우리 아버님이 무슨 뭐 마피아 조직원도 아니고 야쿠자 조직원도 아닌데 일본 사람 중에 최고 악질이 누굽니까? 그 도끼로 이마가라상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악질이 있어요. 깐니마 똑가상. 이 배에다가 뜨고 또 뜨고 그 자리에 또 뜨고 해보세요. 군용 밥숟갈로 살을 푹 퍼내듯이 살이 배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살겠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고약을 붙이면 새살이 다 차올라요. 또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뜨면 경혈이 파괴돼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뜸을 평생 한 번도 안 떠본 사람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저는 30년을 뜨고 배에다가 3,000장이 넘는 뜸을 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쩡하니 있는데 생전 떠보지도 않은 사람이 고사 뜸은 파괴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참 싱거운 사람이 종류별로 있구나. 저런 사람 우차사나 가서 뭐 코미디나 하지 뭐 한다고 가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쑥뜸의 배경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얘기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좀이 스쳐가지고 이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좀 인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000년 전에 쓰여진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 역사를 상고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자료들이 많은 이 역사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기2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고조선 단군 시절에 단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환웅천왕께서 이 하늘무리 삼천을 이끌고 삼위태백의 산 신단수 아래로 하강하셨다. 세상에서는 그곳을 신시라고 칭했다. 그런데 시유 일웅이로 그때 호랑이 한 마리, 곰1 마리가 동혈이고 한 굴 속에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매양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기원을 하기를 제발 저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다. 그때 떼시자 신유 영해일주 산이신매 신이라는 건 귀신 신자 신웅천왕을 말합니다. 환웅천왕. 그때 환웅천왕께서 영해일주 신령수란수 간뭉치와 산 20매 마늘 20개를 주면서 210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 일광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래서 각각 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호랑이는 금계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곰은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어서 여자가 됐는데 여자가 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애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신단수 아래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신이시여
제가 여자가 되면 뭐 합니까? 나무꾼도 없이 애 낳고 싶은데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기왕 서비스 하는 거 원스톱 서비스로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웅천왕이 듣자 짜니까 이거 꼭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같고, 병고수 줬더니 또 아예 이제 자기 남편 내달라고 또 그러니까, 그래 뭐 아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들어줘야지. 이래가지고 환웅천왕께서 짐짓 사람으로 화해서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 기의조에 나와. 1000년 전에 이 저술인데, 그것을 서울대 의대 교수 김두정 박사께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할 때 첫머리에 넣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증거로 보인다 라고 해서 원시의학 시대의 신시의학이라는 한편으로 김두정 박사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한 것으로 봤는데, 인산 선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해안을 가지신 분인데, 그쪽의 저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호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남자, 곰이라고 일컬어지는 찐득한 한 여성, 모두 한 남자는 간암이 걸려서 사기 이후가 됐고, 한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이 걸려서 사기 이후 말기가 됐고, 고칠 방법이 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못 고치니까 저쪽 천상산맥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일단의 무리들이 오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인 환웅천왕께 찾아가서, 예전에는 그 임금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정치, 재정일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학, 복서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환웅천왕께 가서 저희가 사람이 사람이되 사람들은 못하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저희 병을 좀 고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처방과 약을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사정을 하니까, 그래 내가 처방을 알려주겠다. 처방의 핵심이 뭐냐면, 중환단전에 대한민국 강화 약속을 가지고 쑥뜸을 뜨고 마늘을 구워서 먹고, 그러면 마늘을 구워서 먹는 것은 산삼효과가 나고, 쑥뜸을 뜨는 것은 내 몸에 모든 독성을 빼내고 오장육부가 정상 기능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4300년 전 시공을 초월한 아득한 옛적에 그 의술의 참뜻이 뭐고, 그 의술의 원래 형태가 뭐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다, 이것을 간파하고 그것이 형체만 조금 남았던 것을 원형을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의학으로 다시금 복원시켜 놓은 게 신약책 제25장 영국법의 신비입니다. 거기 단군 기록에 단군곡이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거기에 영애일주 이랬어요.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 인삼쑥뜸은 영애국법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국법입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기운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뜸을 뜨면 신령스러운 기운이 샘솟는다. 그래서 영천국법이고, 그 다음에 영애국법입니다. 왜 영애냐? 여러분 몸에 중환단전자에다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불을 붙여보십시오. 5분짜리 몇 장만 뜨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아득한 과거에 우리 조상들께서 뭘 얼마나 실험을 많이 했다고 처음부터 그 풀로 뜸을 뜨면 된다는 것을 알고 영애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쑥 얘기를 했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지혜로운 처방과 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들이 오줌을 싸면 키를 씌우고 소문으로 보냈죠.
염분이 부족하면 애들이 식단관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밤에 오줌을 지립니다. 그거 우리가 가난해서 소금을 충분히 못 먹어서 애가 신방광이 고장났으니 약에 쓰게 소금을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핵심은 어디 가고 형태만 남아가지고 애만 두드러 패고 이래가지고 그 풍속이 사라졌습니다. 그 지혜로운 풍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예전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처방과 약, 치료법 이런 것들을 신약이라는 책에 저희 선친이 하나하나 밝혀서 복원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읽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 쑥뜸, 오늘 여러분께서 큰맘 먹고 쑥뜸 내가 좀 배워서 해봐야 되겠다. 이 결심이 힘듭니다. 간단치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참 간이 크신 분들이고 그나마 영대가 밝으셔서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딴 사람들 뭐 하면 아이고 뭐 차다가 bun창 소리야. 그리고 뜸 떠가지고 뭐 차다가 쑥으로 살지신다고 그 뭐가 좋아지겠노? 화상만 입지. 대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도 한번 떠봐. 이런 생각은 정말 그 단군 천선민족의 지혜로운 사람 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미련 곰탱이들은 절대 못합니다. 곰은 미련하지 않아요. 또 호랑이가 미련하지. 그 호랑이는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간암 환자가 쑥뜸 뜨고 많이 먹다 보니까 양기가 뻗치거든요. 지가 술 먹고 간 상해가지고 내물에 하다가 이게 떴더니 양기가 뻗치고 그러니까 야밤에 슬그머니 이웃 동네 저 남원으로 가서 춘향이 동네로 가가지고 춘향이 만나가지고 총기 성능을 실험해보고 나중에 2배로 더 먹어야지 이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럴 적에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간암 환자가 마늘 죽여 먹고 뜸 뜨고 이 몸이 기운이 돌기 시작할 때 한 1년이고 2년이고 참았던 그 욕정을 못 이겨서 부부관계를 하면 그 자리에서 가는 숱한 파편 터지듯이 폭발해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이내 죽고 어떤 사람은 보름 이내 죽습니다. 멀쩡하니 잘 가다가 그리고 뭐 오만 산도 당하고 하다가 딱 그 관계를 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과거에 그 호랑이라고 불렸던 그 약간 그 참을성이 부족한 그 상징성이잖아요. 호랑이가 좀 참을성이 부족하잖아요. 공은 찐득하고 또 지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징했는데 이 전통 의료의 지혜가 신약책 속에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학으로 복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병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항생제 얘기를 했고 항암제 얘기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세상 일에 한 가지만 비유하면 여러분이 그 아주 유명한 아주 영리한 개한테, 용맹스러운 개한테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흙덩이나. 개는 어떻게 할까요? 꼭 돌을 쫓아갑니다. 지 머리를 치고 때로는 굴르는 돌을 쫓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람 목을 물어버립니다. 딴 데도 안 물어. 다리 같은 데 물으면 안 죽거든요. 예, 목을 딱 물어버립니다. 뭐냐? 그 8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할로 죽게요 사자교인이라. 대한민국이라는 한자 개로자 할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할로라는 개한테 돌을 던지니까 개는 돌을 쫓아가더라고요. 돌이 지 머리를 때렸지만 원인은 던진 놈이지 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병이 왔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그것은 그 병과 싸워서 이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병이 왜 왔냐? 우리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온 겁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온 겁니다. 그래 체력을 강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자연 치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사자한테 돌을 던지니까 사자는 사람을 물더라. 사자는 아는 거예요. 사자교육. 왜? 사자는 머리가 개대가리가 아닙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 말씀을 사자구라고 그래요.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자는 돌을 던지면 저 인간이 나한테 돌을 던졌지. 근데 왜 돌을 쫓아합니까? 던진 놈을 가서 물어야 더 못 던지지. 그러니 사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래 물어맺혀버리는데 걔는 돌을 쫓아가니까 다음 돌이 날아와서 머리 터져 죽더라 이 말이죠. 병도 그렇게 고쳐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기 걸려서 열이 온다고 왜 해열을 합니까? 감기 바이러스 죽으면 그 열은 저절로 내리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열이 오를 때 열이 더 나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는 겁니다. 그게 근본 치료인데 암이 생겼다. 암이 왜 생겼습니까?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정상세포가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달려들고 데모한 거예요. 그걸 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해서 쏴 죽이고 제거하고 찔러 죽인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대처의학자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하는 분은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우리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암을 죽이면 사람도 죽는다. 일본 곤도마코토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암과 싸우지 마라. 라는 책을 통해서 항암제 수술 의미가 없다. 효과 안 난다. 대한민국의 또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한만창 박사. 암에 걸려서 굉장히 엄청 고생하고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하나같이 암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공통분모가 그겁니다. 그래서 암은 공격, 파괴,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환경이 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은 우리 몸의 피가 탁해지고 또 나쁜 피가 많이 모이고 독한 피가 흐르게 하는 이것이 암이 살기 좋은 생존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암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게 하는 것, 또 온열요법을 쓰는 것, 이게 암을 예방하고 암을 퇴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에 눈을 돌리고 근본 치료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절대 그냥 일반적인 치료해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기 이후의 암 환자는 단 한 번도 치료된 사례가 양의 하늘을 통틀어서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난치병의 오늘의 현실을 절대 별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난국의 대안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대안을 인산주민원님께서 책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제시하셨으니까 그거 공부하고 참의료를 터득해서 내가 잘 활용하면 그거 뭐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지 제 몸이 건강해집니까? 인산선생 잘 살게 됩니까? 23년 전에 들어가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 또 참의료를 터득하면 참의료는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참의료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제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말은 많고 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또 제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거는 신약권천을 읽고 또 읽으시면 하나하나 다 터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제 이야기 경청해 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시지만 또 매달 잡지를 통해서 또 이런 좋은 말씀, 꿈과 악조 같은 말씀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잡지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